안 받았으면 미담이 되거든.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걸 받아.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 받아. 예. 받고 나서 공개를 해버려. 고발을 해. 신고해. 신고해. 아니 그 검찰이나 경찰에 아. 고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검찰하고. 예. 친해서 부탁 안 해. 괜히 또 뭐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안 하셨나? 아니 근데 아니 생각해봐요. 난 진짜 미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몰카를 하러 갔어요. 최목사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도 몇 개 뭐 줬잖아요. 뭐 향수도 좀 주고 이런 잘 받아왔으니까. 뭐 카톡도 보내서 이런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가져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가져갔는데 이거 뭐지? 몰카를 찍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단호하게 하면서 예. 자세도 좀 정자세로 좀 하고 그렇죠. 가르침도 덜 뱉고 이랬으면 정말 최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역시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이 되더니 자세가 바뀌었다. 말하는 대로 이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보세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걸 받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의 죄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저는 또 솔직히 이건 방심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를 또 민원 넣어서 또 여기도 조사할 겁니까? 월스트리트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건 안 되죠. 아유 받았죠. 예. 그러니까 받은 것도 예. 정말 큰 문제고 예.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식과 판단과 조치 이것도 문제고 그거를 계속 억지로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이게 11월 27일에 생각해보니 서울의 소리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점점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죠. 예. 어떻게 막아요? 예. 근데 잘못됐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백을 받아? 아니 이게 저는 막으려면 아. 진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어떤 오감을 다 부인하는 이런 실력이 있잖아요. 아. 바이든 날리면부터 그렇지. 뭐 청각 테스트 하는데 청각 테스트. 이게 영상이 있잖아요. 시각 테스트는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짝퉁일 수도 녹취로만 했으면 이거는 또 녹취 부분에 네. 있어서 부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진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뭐 기는 다 할 거예요. 근데 영상이 남으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네. 딥페이크라고 할 수밖에 그렇게 둘러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짝퉁도 딥페이크가 될 수 받으면 안 없어. 돼. 안 되죠. 받았다 행위 짝퉁도 자체가 안 된 거지. 진품이라고 생각해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양심상. 짝퉁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그래서- 말을 했으면 괜찮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지금 짝퉁 같아요. 네. 그냥 진품인 줄 알았더니 근데 짝퉁 보수 정부인 것 같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수의 품격, 네. 보수의 자유 이게 없어요. 저는 한국의 보수들이 제대로 된 보수라면 예. 보수의 품격과 보수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 최경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창하게 뭐 보수의 품격 자격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나 판단, 생각 이런 거에 비춰도 대통령 부인 받으면 안 되죠. 이 품격 자체를 논할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런 거를 짝퉁 보수 패널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 아니 뭐 진퉁이죠. 보수 참칭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네. 보수 참칭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야. 그렇지.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퉁 있는데 네. 보수 패널. 예. 서정우 변호사가 진짜 보수 패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기는 합니다. 극- 요즘 해보니까 극보수 패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옹호를 해야 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한 69% 정도가 네. 대통령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질문지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입장 표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4% 필요하다가 본다가 69% 입장 표명 정도의 완화된 표현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했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예. 수사해야 된다 해도요. 예. 과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관대하시다고 봐요. 사과 자체 하나만도 이렇게 사과해라.
무슨 이거 쩔쩔매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탁해야 됩니까? 예. 아니 수사해라라고 하면은 좀 그쪽에서 수사는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과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사과 자체도 무슨 쩔쩔매서 사과해라 하는데도 안 아니 내가 하고. 사과해줄게 좀 기다려. 뭐 그런 식이잖아요. 대담해서 내가 그냥 입장 표명 던지듯이. 한다니까 좀 그만 좀 괴롭혀요. 이런 좀.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네. 화가 나신 빙의해서. 거예요. 예. 지금 빙의를 하셨는데 예. 이거는 사과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까지를 여론조사를 해도요. 저는 과반 100% 넘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KBS에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네.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답니다. 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하는 그 기자든 아나운서든 입장에서는 네. KBS의 제작 자율성이랄지 이런 거를 뭐 KBS를 나온 사람에서 뭐라고 이제 왈가왈부 하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이게 담당하는 기자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기자나 아나운서 누가 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궁금한 후속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올 거고 이런 대담 같은 경우는 뭐 보수건 진보건 간에 다 준비는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어 하나를 그렇지. 되게 그냥 면밀하게 검토할 거야. 이 단어 쓸까 말까. 근데 후속 질문을 할 수밖에 뭐 미국식 자유주의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에서는 무조건 이제 후속 질문은 그 사회자 앵커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또 다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기자나 아나운서 앵커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기대예요?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추측. 와 아니, 추측이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이게 무조건 정규직이 나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하면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언론인 그 역사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뭐 물러나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그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최인크께서 기자님께서 얘기하는 정도면 군부 독재 시절을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만에 하나 실수하면은 정말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단어 하나를 잘못 쓰다거나 그렇죠. 잘못된 질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네. 정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국민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안 할 단어들이 있어요. 안 할 김건희. 아니 그건 하겠다. 그걸 밝히겠다고 하지. 했어요. 아니 그걸 네. 밝히기로 했. 아니 그 밝힌다며요. 질문 자체에서는 빼겠지. 그러면 도이치라고 그래야 되나? 배우자 배우자님. 네. 아. 배우자분의 뭐 백과 관련해서 국민들에 핸드백. 대해서 핸드백 네, 핸드백이라 하겠죠. 국민들께서 좀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백이라는 그것도 안 안 되죠. 되죠. 그것도 안 돼. 명품 들어가는 순간 그분은 아. 좌천입니다. 자천이야? 좌천. 그 자리에서 끌려갔어요. 녹화 중지. 아 그러네. 입 막아서 사진 잠깐, 끌려 잠깐, 나와. 녹화 아, 중지. 이게 지금 녹화일지 녹화죠. 생방 녹화구나. 녹화예요. 녹화죠. 녹화겠지. 녹화겠네. 걸러내겠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100% 대통령실에 의중대로 나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되면. 방송이 KBS잖아요. 예. 그럼 KBS에서 하지 마시고 KTV에서 하시라. 아니 왜냐면은 예. 뭐 차라리 수준이 많이 나올 거고. 예, KTV가 이제 국정홍보 방송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 검토도 좀 했었대요. 왜냐하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아유 저거 맞는 사람은 그냥 찍힐 생각 아니면 제대로 질문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제 녹화면 100분 동안 200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60분이랑 그럼요. 50분만 나오면 그럼 완전히 그 곡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네. 이 KBS가 정말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국민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뭐 아주 신뢰도가 높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프죠. 야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이 조선일보급이 돼버렸어요. 아니 조선일보다 못해. 뭐 조선일보는 그럴 수도 있죠. 비판도 잘해. 비판도 하죠.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비판하더라고요. 네, 비판도 잘해. 근데 네.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차였나요? 그때 조선일보랑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의사를 밝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또 이제 그 언론사를 컨택을 하는데 KBS예요. 네. 지금 KBS가 무리하게 박민수 사장을 넣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네. 방송계 조선일보를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편이다. 네. 설사 뭐를 하더라도 내 네. 편이 돼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컨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참 슬프다. KBS 사장은 방송 내용과 편성에 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없지.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말은 수차례 했죠. 국회에 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늘 닮았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그건 네. 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김기현 대표를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이제 KBS의 방송 주관도 김성준 주관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통일하자. 전두환 씨라고 부르지 말자. 이거가 다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도국의 멘탈리티를. 그러니까 이 KBS라는 이 아주 신뢰받는 방송이 이거 왜 신뢰를 받냐면 국민 상식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통념.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당연하지. 아,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그렇죠.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라고 써도 네. 무방했던 것인데 굳이 그거를 복원해서 존칭을 써라? 그게 그게 KBS가 할 일이냐? 10년 동안 전두환 씨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조금씩 바꿔온 거거든요. 사실은 내부의 기자들은 국민 여론을 영남, 호남 그리고 국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슬리지 않게 조금씩 바꿔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28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쭉 알아요.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썼어요. 네. 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썼고 저도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썼어. 못 썼어. 왜냐하면 국민적 컨센서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년 전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씩 넣다가 전두환 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지금은 영화의 영향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못됐네. 사람 많이 죽였네. 다시는 있어야 될 역사는 아니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두환 씨로 이렇게 약간 격화가 된 거잖아요. 씨를 사실상. 붙여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네. 관용어구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이 7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물론 그 사람의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이었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관용어구로 불러주는 거지 뭐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맞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문맥상 또 대통령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 네. 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렇죠.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의 행동 방식을 KBS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막 읍소해가지고 아유 저기 제발 사과 좀 해주세요 이러고 끝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꼭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 대부분이 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하네. 가만 있어. 이 대통령실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간단히 좀 얘기해 볼까? 아니야. 신년 기자회견 할까? 그거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담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게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똑똑하고 대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저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 미디어 스핀 전략 본인이 미디어 스핀 마술사라고 했던 분 누구죠? 이동관 씨.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적절히 미디어를 이렇게 휙휙 돌리면 국민들이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전제에서 그런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그래서 것 지금- 같은 게 더 괘씸해 보이는 근데 거야. 그게 뭐냐면 윤석열 네. 대통령도 그렇고 이동관 씨도 그렇고 네. 보면은 다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그렇죠. 사고방식을 너무 하잖아요. 옛날 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냉동인간. 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그 후보 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직 활동을 뭐 웹사이트 아메리칸 통해서 파이 오래된 아메리칸 파이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 냉동이가 뭐냐면 한 1980년 직을 구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198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뭐 경제관, 안보관,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이동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MB 때 본인이 좀 언론을 다뤄봤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한 10몇 년 동안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했어요. 당시에는 레거시를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 그렇죠. 여론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거든. 2010년부터 SNS가 발달했거든. 전 세계적으로. 근데 2008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달라. 2024년은.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고 예.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냉동인간, 과거 지향적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정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부 내에서도 어떠한 불협화음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증여세, 상속세 이거 좀 합리적으로 좀 정리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랬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그 부분은요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한 법안과 관련된 문제 국회랑 상의도 안 하고 기재부랑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그렇지. 본인 생각을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지만은 본인이 세운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너 사퇴해. 이게 맞냐고요, 이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냐고. 아니,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아직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역시 우리 진정한 보수다.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역시 국민의힘으로서 보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그렇지. 짝퉁 패널이 아니에요. 참칭이 아니고 진정한 보수 패널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철학을 논할 만큼의 수준도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지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안 돼. 왜냐면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보통 비유를 하자면 가장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어. 어리석은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남들 얘기를 들으면서 채워갈 수 있는 어떤 인격이나 품격이 있다면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로 바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박 던져요.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논리도 되게 우스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수사 많이 해봤어. 수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이 온갖 지식들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경제 수사도 해봤어. 정치 수사도 해봤어. 사회 수사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저하에 지금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만 이 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장 양심이 없는 것은 본인이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자리라는 규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본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권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말하자면 국민밖에 없어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 외에는 나머지는 다 권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권한 자체를 가지고 좀 뭔가 잘못되고 위임한 권한자로서 권력자인 국민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고 내놔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의 생각과 판단과 말에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장성철 쟤는 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덧붙여서 저는 야당 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울 수밖에 없다.